미나상 konnichiwa. 오늘은 5월 7일 일본 현대소설 강의입니다.芥川龍之介라쇼몽 지금 두 번째 파트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자는 재영군. 자, 그럼 먼저 단어부터 보도록 할까요? 유야미, 땅거미. 그렇죠? 야미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이란 뜻이죠. 어두움인데 유야미, 저녁 어두움. 그래서 땅거미. 하스, 이거 경사할 때 사자죠. 경사로 할 때 사자인데 비스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스. 이거는 나나메라고도 있습니다만 하스라고도 읽어요. 하스. 그 다음 스키다스. 이거는 쑥 내밀다. 그 다음 이라카, 기와 지붕. 그 다음 이토마 혹은 히마가 되겠습니다만 틈, 짬. 그 다음에 해고시킴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 히마오 다사레루에서 쓴 것이라면은 틈짬이라기보다는 이 3번 해고시킴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히마오 다사레타인 것 같아요. 그럼 이토마가 아니고 히마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히마. 물론 이거 이토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히마. 그래서 히마, 히마 데스까? 그 히마죠. 하는가 하시냐, 시간 있느냐라는 뜻인데 히마오 다스 그러면은 틈, 짬, 휴가를 준다라는 뜻인데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히마오 다스라고 하면은 해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할 일 없게 해준다는 얘기니까 해고한다는 뜻입니다. 히마오 다스 여기서는 해고시킴 있죠. 해고시킴의 뜻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우에라고 하는 것은 위 되겠고 우에를 왜 찾았을까? 우에 찾을 필요가 있나? 우에지니라고 하는 것은 우에루 굼다라는 동사와 시누라는 동사 두 개가 합해져서 우에지니라고 하는 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사죠. 아사, 굶어 죽음. 그 다음에 스테루는 양쪽 다 쓸 수 있죠. 사자 쓸 수도 있고 폐기할 때 기자 쓸 수도 있고 스테루. 그 다음에 아게쿠는 명사로서 뭐뭐 한 끝에 라는 뜻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아게쿠. 그 다음 타이기라고 하는 것은 나형용사로서 수고, 귀찮고 힘든 모양, 피곤하고 나른한 모양, 뭐뭐 하기가 아주 싫은 모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으로 봐야 될지 2번으로 봐야 될지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니누리는 붉은 칠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 타이기 여러분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둡시다. 대의이기 때문에 이게 1번 수고, 대의라고 해서 수고란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1번 뜻도 있지만 아주 뭐뭐 하기를 귀찮아하는 것, 아주 피곤하고 나른한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낼 때 타이기 소원이 그러면 아주 귀찮다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타이기 소원이 아주 뭐뭐 하기가 싫다는 듯 아주 귀찮다는 뜻 그런 뜻이 있다는 거 타이기에 니누리 그 다음에 코오로기는 앞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오 나왔지 앞에서 아오라고 하는 것이 소못, 겹옷의 뜻도 있고 원래는 고노에해 그러니까 호위병들 황궁의 호위병들의 제복으로서 양옆가가 트인 옷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겹옷의 뜻. 그 다음에 하시고 사다다리죠. 히즈리즈가 이 츠가라고 하는 부분이 손잡이 칼집의 손잡이 부분을 말하는데 칼자루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모양의 도검을 히즈리즈가라고 한답니다. 예. 칼자루입니다. 칼자루의 손잡이 부분 히즈리즈가. 그 다음에 야마부키는 황매화. 이거 우리 학교에도 있고 선생님이 오늘 오다가 야마부키에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막 피는 꽃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데 우리 학교에도 동문 들어오면 이렇게 약간 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산을 안쪽으로 새길로 이렇게 오다 보면 오른쪽에 야마부기가 보이는데 보일지 모르겠다. 지금 잘 보이나? 미나산 미에마스까? 고래 야마부기 됐어요. 야마부기. 이거 지금 가까이서 지금 찍은 거거든요. 야마부기. 이쁘죠? 기레나 황매화. 노란 색깔의 매화 같다 그래서 황매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크게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크게 보인다. 뭐 아까랑 비슷하네. 네, 여러분. 황매화. 이것을 야마부기. 그래서 야마부기 1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야마부기 1호. 그러니까 이런 노란 색깔을 말하는 노란색. 키로를 옛날엔 야마부기 1호. 기려야 되죠? 선생님이 오늘 오다가 야마부기가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야마부기. 황매화 나무. 주황에 가까운 황금색 그랬는데 또 되게 짙은 노란색을 말합니다. 연노랑은 아니고 짙은 노랑. 그 다음에 와라조리는 집신이죠. 와라로 만든 조리니까 집신. 그 다음에 우미는 고름이죠. 우무라는 게 곱는다라는 뜻이고 우무의 연용형 우미가 고름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면포 이거 희한하죠. 면포 얼굴에 생긴 포다 이게 여드름죠. 니키비 그 다음 다카오쿠쿠르라고 하는 것은요. 재영이가 이거는 고토방구에서 찾아왔어요. 좋아요. 다카오쿠쿠르는 소노 테이도다로또 아이니 요소쿠스루. 그 정도겠지라고 아주 안일하게 예측하는 거. 얕잡아 보는 거죠. 타이시다코도 하나이 또 미쿠비루. 타이시다코도 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없다. 대단치 않다고 미쿠비루라고 하는 게 얕잡아 보는 겁니다. 타카가 시레타 코토다 또 아나도루. 타카가 시레타 코토다 또 아나도루. 역시 이것도 타카가 시레타 코토다라고 하는 것이 뻔하거다. 뻔하다. 것으로서 뻔하다. 기껏 해봐야 고작 해봐야 그럼 좀 타카가 시레타라는 고작 해봐야 거기지라고 하는 대수로울 거 없다. 라고 또 아나도루. 아나도루라고 하는 것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 그래서 타카오쿠쿠르라고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얕잡아 보는 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별거 있겠나?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6번째 단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雨は羅生門を包んで遠くからザーッという音を集めてくる。夕闇は次第に空を低くして見上げると門の屋根が蓮に突き出たイラカの先にダメですね. 메가네를かけないと. 선생님 요새 이거 계속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제는 조그만 것이는 이 위에 후리가 다 안 보여. 困りました。夕闇は次第に空を低くして見上げると門の屋根が蓮に突き出たイラカの先に重たく薄暗い雲を支えている。비는遠くから먼저 해석했네요. 괜찮아요? 비는 멀리서 쏴 하는 소리를 그냥 이거 소리를 하고 해요. 사실은 비가 이렇게 쫙 몰려 내리는 건데 그것이 마치 그 비가 소리를 몰아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재밌게. 비는 멀리서 쏴 하는 소리를 라시오몽을 에워싸고 몰고 온다. 유야미와 땅거미는 점차 하늘을 낮게 하고 즉 점차 땅거미로 하늘이 낮아져 미야게를 또 올려다 보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토가 나올 때는 이게 가정 조건인지 확정 조건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 조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나 이 뒷부분이 과거인 경우에는 여러분 이 토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시제가 여기서는 이게 사사의 때 1호 올려다 보니 뒷부분이 여기 현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올 수도 있네요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도 올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야기를 또라고 하는 것은 올려다 봤더니예요. 그러니까 미야기루라는 행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앞으로 올려다 볼 것이 아니고 올려다 봤더니예요. 그래서 이 토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는 것이면은 뭐뭐 하면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경우에 뭐뭐 했더니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토의 해석은 가정이면 뭐뭐 하면, 확정, 이미 일어난 일이면은 뭐뭐 했더니, 아니면 뭐뭐 하니, 우리말에는 뭐뭐 했더니 뭐뭐 하니, 두 개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올려다 보니 문 지붕이 비스듬하게 쑥 내민 기아 지붕 끝에 무겁고 어두컴컴한 구름을 떠받치고 있다. 뭐 구름이 떠 있는 건데 야네지요. 야네 그 옆으로 쭉 삐져나온 그 기아 지붕 위에 어둡고 무거운 듯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 야네 일화가가 지하 지붕이 그 구름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점점 어두워지고 유야함이 어두워지고 비는 심해지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단락. 아까 앞에서 나왔던 도우니모 나라나이 것도 도우니카するためには手段を選んでいる이토마와 나이. 아, 여기 이토마였군요. 자, 그럼 아까 앞에 단어에서 이토마 이거는 이토마 맞습니다. 선생님 아까 히마오다스라고 생각했던 그거 아닙니다. 고메 이거는 히마가 아니고 이토마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틀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이토마 手段を選んでいる糸間はない。選んでいれば、追地の下が道端の土の上で飢え死にをするばかりである。そうして、この門の上へ持ってきて、犬のように捨てられてしまうばかりである。選ばないとすれば、下人の考えは何度も同じ道を停滞した挙句に、やっとこの局所に到着した。しかし、このすればは、즉すれば는 뭡니까? 手段を選ばないとすればいい。すれば죠。このすればはいつまで経っても結局すればであった。언제까지나 그냥 가정의 상태라는 거죠. 개념은手段を選ばないということを肯定しながらも、このすればの型をつけるために、当然その後に来るべき盗人になるより他に仕方がないということを積極的に肯定するだけの勇気が出ずにいたのである。どうにもならないこと,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을, 어떻게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석도 괜찮아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일을 어떻게인가 하려면은, 수단을 에란데로, 수단을 가릴, 우리말로 하자면 가릴이 좋을 것 같아요.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이또마, 그런 짬이 없다는 얘기죠.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택한다면은, 만약에 수단을 가린다면은, 여기 에란데이라바는 에란데이로 이토마나이 에라브를 받는 것이니까 수단을 가린다면은 되겠죠.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수단을 가린다면은 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토담 아래나 길바닥 위에서 굶어 죽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 문 위로죠. 이 문 부근에하고 이 문 라쇼몽이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게닝인 1층에 있었습니다만 그 2층에 그 시체들이 버려진 시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위로 들려와서 개처럼 버려질 뿐이다. 에러바나이토 스레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게닝의 생각은 몇 번이고 같은 길을 저회라고 하는 것은 도운다는 얘기예요. 도운다는 얘기예요. 어슬렁어슬렁 도운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고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고 같은 길을 저회한 끝에 겨우 이 국소에 도달했다. 격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어떤 생각의 사고의 길이죠. 그 사고의 길에서 이 부분에 도착했다. 겨우 이 국소에 이 부분에 여기에 겨우 여기에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겨우 여기에 즉 뭡니까?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결국 하면이었다. 가지 않는다고 하면? 한다면
에라바나이또 스레바니가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하면도 괜찮고, 여기서는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한다면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만 이 한다면은 언제까지나 결국 한다면이었다. 왜 한다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뭐 한다면 이게 나라에 가깝게 보는 것인데 그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치를 따져서 이 한다면 언제까지나 결국 한다면이었다. 하이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한다면을 매듭짓기 위해서 자 가타 어츠케르라고 하는 건 뭐를 딱 그냥 처리해버린다는 얘기죠. 이 한다면을 처리해버리기 위해서 매듭짓기 위해서 당연히 그 다음에 다가올 누스비토이나루 요리 호간이 시가다가 날 도둑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 도둑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뿐이 아니고 호테스루 다케는 긍정할 만큼의 여기서 다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큼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가 되는 용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인데 용기가 나지 않고 있었다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용기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다는 자, 그 다음 8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닌은 大きな草目をしてそれから大儀そうに立ち上がった。夕冷えのする京都はもう日よけが欲しいほどの寒さである。風は門の柱と柱との間を夕闇とともに遠慮なく吹き抜ける。荷塗りの柱に止まっていたキリギリスももうどこかへ行ってしまった。하이는 크게 쿠사메, 지금은 쿠샤미라고 그러죠. 지금은 쿠샤미. 쿠샤미는 와가하야네 고대야로에 나오는 선생님 이름이 쿠샤미, 그 별명이 쿠샤미 선생님이죠. 쿠사메, 여기서는 쿠사메. 지금은 쿠샤미라고 하죠. 현대에서는 쿠샤미, 쿠사메. 하이는 크게 재채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타이기 소원이 억지로 일어났다. 괜찮아요. 해서 예, 타이기 소원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정말 귀찮다는 듯이 그리고 나서 귀찮다는 듯이 일어났다는데 억지로 일어났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석이 좋아요. 저녁 때 유비에너스를 교토하는요. 유비에너스 저녁이면 쌀쌀해지는 교토. 지금 이게 계절적으로 완전히 그 겨울은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늦가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유비에너스루라고 하는 거니까 저녁이 되면 좀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이라는 얘기죠. 계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비에너스루 교토와 저녁이 되면 쌀쌀한 교토는 이제 화로가 필요할 정도로 추웠다. 바람은 문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땅거미와 함께 거리낌 없이 엔려나고 거리낌 없이 훅게내으로 빠져나간다. 불며 지나간다. 바람은 불며 지나간다. 바람은 분다. 바람은 불며 지나간다. 예. 그 다음 붉은 칠을 한 기둥에 머물고 있었던 붉은 칠을 한 기둥에 붙어 있었던 귀뚜라미도 이제 어딘가로 가버렸다. 자, 이제 혼자 남겼는데 귀뚜라미도 없어요. 사람은 물론 없고. 자, 그 다음 9번째 단락. 下人は首を縮めながら山吹の風見に重ねた紺の青の肩を高くして門の周りを見回した。雨風の憂い、다음에雨風の憂いのない예, 우레해라고 되어 있죠. 우레해. 네, 우레해는 우레이, 현대로 우레이를 읽어야죠. 지금 우레에란 다음에 해인데 에를 읽어야 되니까 에가 겹쳐지니까 예, 해는 여기서 에로 읽어야 됩니다. 하히후헤호가 이 시대는 문자는 남아 있었는데 아, 이, 우, 에, 오로 음은 바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레해라고 되는데 실제 음은 우레에. 레에니까 장음을 읽어서 우레가 돼. 우레.
지금 우레이가 되죠. 우레이. 히토메니 카카루 아제ごめんなさい。雨風の憂いのない、人目にかかる恐れのない、一晩楽に寝られそうなところがあれば、そこでともかくも、夜を明かそう。夜を明かそう도 괜찮고,夜を明かそう도 상관없겠고, 특별히 붙어있지 않다면은, 요 아까스겠죠. 요루도 괜찮습니다만, 요 아까스. 요 아까소と思ったからである。すると幸い、門の上の廊へ登る。幅の広い、これも荷を塗ったはしごが目についた。上なら人がいたにしても、どうせ死人ばかりである。下人はそこで腰に下げた聖塚の太刀が、さや走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がら、わら草履を履いた足を、そのはしごの一番下の段へ踏みかけた。예. 개님, 하이는 굽이어 치지매를 이렇게 하는 거죠. 춤은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어깨는 올라가고 뭐 이게. 하이는 몸을 움츠리면서 야머붓기 노란색 가자미라고 하는 것이요. 가자미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안 찾아놨나? 예, 가자미라고 하는 것이 땀을 흡수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막 속옷쯤 되는 옷이라고 생각됐는데요. 땀 옷이라고 할까요, 그냥? 땀 옷 위에다 일단 저기 피부에 닿는 부분에 땀이 나오면 그걸 흡수해야 되니까 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아오를 입은 거겠죠, 겹옷을. 하이는 목을 움츠리며 노란색 땀옷에 겹쳐 입은, 그러니까 노란색 땀옷 위에 입은이죠. 땀옷이 제일 피부에 가장 닿는 곳에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가사네로 겹쳤다.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콘노 아오죠. 노란색 땀옷 위에 입은 곤색 겹옷의 어깨를 타카쿠시테, 어깨를 세워. 근데 이것은 옷이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추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목은 움츠러두고 어깨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깨를 고추 세우며가 되겠죠. 감색 겹옷을 입은 어깨를 좋아요. 겹옷의 어깨라기보다 감색 겹옷을 입은 어깨를 고추 세우며 문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메카제노 의뢰의 나이. 비바람 걱정 없고, 의뢰이라는 것은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는 의뢰이, 현대는 의뢰이. 의뢰이라고 하는 것 염려 걱정. 비바람에 염려가 없고, 히토메니 카카로 오소레 나이. 남의 눈에 띌 오소레, 이거는 뭡니까? 오소레루는 뭡니까? 오소레도 우리가 오소레루라고 하면은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으면 여기서는 두려워할 구입니다만 어떤 염려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 걱정 없이 다른 사람의 히토메니 카카로 오세 남의 눈에 띌 우려 없는, 그죠? 비바람 걱정 없고 다른 사람의 눈에 뜰 우려 없는 오소레노나의 우려가 없는 히토방 하룻밤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장소가 아래바 있으면 거기서 아무튼 아까서 또 밤을 새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이와이 다행히 문 위의 누각으로 올라가는 폭이 넓고 이것 또한 니오누다 빨간색을 칠한 하시고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우에나라 위라면은 히토가 이다니 시데모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죽은 사람들 뿐이다. 하이는 거기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소고래 하이는 그래서 죽은 사람 뿐이니까 산 사람 눈에 띌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위에 올라가서 자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이는 그래서 코신이 사겠다. 허리에 찬 히지리스카노 타치가 허리에 찬
히지리스가는 그 특별한 뭐 세 개로 나눠진 세 개로 갈라진 손잡이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것까지는 해석을 할 필요 없겠고 그냥 허리에 찬 검이 사야바시라나이요니 허리에 찬 히지리스가는 빼고 그냥 검으로 합시다. 허리에 찬 검이 사야바시라나이요니 칼집에서 이 사야라고 하는 것은 칼을 집어넣은 칼집을 사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야로부터 칼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흔들리니까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혹시나 잘못해서 이게 칼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러면 잘못하면 자기가 다칠 수 있고 그래서 허리에 찬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조심하면서 와라조리 집신을 신은 발을 그 계단의 가장 아랫단에 후미카게다 디뎠다. 그 다음 それから何分かの後である。羅生門の牢の上へ出る幅の広いはしごの中段に一人の男が猫のように体を縮めて息を殺しながら上の様子を伺っていた。伺っていたんだ。牢の上から差す日の光がかすかにその男の右の方を濡らしている。短いひげの中に赤く海を持ったニキビのある方である。下人は初めからこの上にいる者は死人ばかりだと高をくくっていた。それがはしごを2、3段登ってみると上では誰か火を灯して、しかもその火をそこここと動かしているらしい。これはその濁った黄色い光が隅々に雲の巣をかけた天井裏に揺れながら映ったので、すぐにそれと知れたのである。この雨の夜にこの羅生門の上で火を灯しているからはどうせただのものではない。그로부터죠. 그리고 소래카라는 그리고 나서보다는 소래카라 그로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그 하시고의 가장 아랫단 이치마시타노단이 아시오 후미카게다. 그 후 몇 분 지난 뒤다. 라쇼몽의 누각 위로 올라오는 누각 위로 올라오는 폭이 넓은 사다리 중간에 한 남자가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이기어 고로시나가라 숨을 죽이면서 위쪽의 상황을 우가가때 우가가는 살피다 들여다보다 살피고 있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는 이 시점 인물로서 예닝의 시점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마치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면은 지금 게닝 있는 쪽에서 찍었던 것이 2층에서부터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2층에서부터 게닝을 비추는 듯한 그러니까 게닝의 시점이 아니라 뭔가 그 외부에 누가 위에 있는 그 누군가의 시점에서 게닝을 바라보듯이 여기서는 그리고 있어요. 그 위에는 시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위에 어떤 시각, 그 위에 어떤 시점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그 위에 보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눈이 있다. 시체의 눈이 아닌 노조에 있다. 이거는 누가 위에서부터 본 게닝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게닝으로 돌아갑니다. 게닝의 시점으로. 로노우에 가라사스 누가 위에서 비치는 히노히카리가 불빛이 가스가니 희미하게 그 남자의 고민하세요. 여기까지는 그 누가 위에서의 시점이네요. 누가 위에 있는 어떤 고정된 시점으로부터 게닝을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위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남자의 오른 뺨을 적시고 있다. 불이 비치고 있는 것을 적시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뭔가 약간 심해보이한 느낌이 들어요. 비는 오고 있고. 미지카이 히게의 나카니 짧은 수염 속에 빨갛게 고름을 가진 니키비노 아루 호데아루. 니키비를 가지고 있는 뭡니까? 니키비 여드름이죠. 여드름이 있는 볼이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 2층 로너 위에
出ようとしてはしごを登っている개닝을 그 누가 위에서부터의 시점에서 개닝을 지금 비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토코 개닝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그 위에 이 개닝을 바라보고 있는 뭔가 그런 그 시선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는 처음부터 이 위에 있는 자는 죽은 사람뿐이라고 타카오 쿠쿠때 있다.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었다. 그죠? 얕잡아 보고 있었다. 뭐 기껏해야 뭐다라는 정도로 죽은 사람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죽은 사람 무섭지 않은 거야, 이 사람. 막 칼을 차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개닝, 아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개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와 같은 하인 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칼을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인과는 조금 다른 뭔가 아무튼 사무라이, 무사인 것은 분명하죠.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그런데 해고된 하급 무사.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 해석을 할 때 전에는 선생님 하급 무사라는 식의 해석도 했었습니다만 하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인은 처음부터 그렇다면 하인으로 했으면 하급 무사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인으로 하겠습니다. 하인은 처음부터 이 위에 있는 자는 죽은 사람뿐이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다. 그것이 승계를 나무 계단이죠. 사다리를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여기 해석 잘하세요. 올라가 보니 그죠? 올라가 봤더니야 이것도 올라가 보면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본다는 게 아니고 이미 올라가 본 거예요. 그것이 이 사다리를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우에대와 위에서는 누군가 불을 켜고 히오 토보스 지금은 히오 토모스지요. 토모스 그때는 그 전에는 토보스였습니다. 음인 이미 바뀌었습니다만 위에서 누가 불을 켜고 시카모 더군다나 그 불을 소코코코도 여기저기로 우고가시를 하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 불빛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아냐? 고래와 그 불빛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즉 누군가 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손은 이거 없다. 그 탁한 기로의 히카리가 노란 빛이 탁하면서도 탁한 그 노란 빛이 스미즈미니 구석구석에 쿠모노스는 거미줄입니다. 쿠모가 거미고 스는 둥지란 뜻이니까요. 거미줄을 쿠모노스라고 해요.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걸린 거미줄이 처진도 괜찮겠죠.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처진 지붕 밑에 유레나가라 흔들리며 비쳤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불을 켜고 있다. 더군다나 그 불을 어딘가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붕 여기 지금 올라가니까 여러분 지붕 안쪽이죠. 지붕 안쪽에 그 빛이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알았다. 코노 아메노 유루니 이 비 내리는 밤에 이 라쇼몽 위에서 히오 도모시대 불을 켜고 있는 이상 불을 켜고 있는 걸 보면이죠. 나니나니 가라니와 뭐뭐한 이상은 불을 켜고 있는 걸 보면은 도세 아무래도 어차피 타다나 모노 되어나이 어차피 여기 보통 얘기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이거는 뭔가 그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악의 냄새가 난다는 거겠죠. 도세 타다나 모노 되어나이 어쨌든 간에 도세는 어차피란 뜻입니다. 여기서 어찌 생각해도 이라쇼몽 위에서 불을 켜고 있는 걸 보면 이럴 경우에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틀림없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세는 어차피 뭐뭐이다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틀림없다.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정민이는 지난 시간에 정민이는 감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민이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민이는 감상을, 재영이 지금 감상을 붙여놨는데, 물론 여러분이 그 지금 앞에 부분 조금 읽은 부분까지 감상을 쓰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민이 거 좀 확인할게요. 예, 정민이는 감상을 안 썼어요. 정민이 감상 올리도록 하십시오. 자, 재영이는 어떤 감상 올렸는지 좀 봅시다. 라쇼몽은 인간의 정의감과, 여기 라쇼몽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어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에로 응은 니은을 쓰게 돼 있죠. 라쇼몬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라쇼몽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굳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라쇼몽 그대로 뒀습니다만, 라쇼몽은 인간의 정의감과 에고이즘의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는 아쿠타와 류노스케의 단편 소설이다. 헤이안시대 말기 교토의 지진 화재 기근으로 황폐해진 라쇼몽은 난세의 상징적인 장소로 일본의 다이쇼 시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뭔가 어디서 조용히 찾아서 읽어본 것 같은데, 난세의 상징적인 장소, 이거는 맞겠죠. 무너져가고 더군다나 시체가 버려지는 그런 누각. 근데 그것이 남대문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다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잘 모르겠네. 일본의 다이쇼 시대가 난세인가? 일본의 다이쇼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시절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일본은 조금 평화로웠던 시기인데, 물론 이 작품이, 라쇼몽이 1915년이니까 대정 3년이죠. 대정 4년이네, 4년. 다이쇼 요넨, 예,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의 다이쇼 시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 이렇게 감상을 쓸 때 뭔가 여러분이 찾아보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평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약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상을 이렇게 계속 선생님 보고 있는데, 뭔가 감상문을 쓸 때도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틀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단락을 구분할 것인가. 모든 문장은 단락이 구분이 없으면 안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A, B, C의 단락이 있다면 A는 B와 달라야 되고, C는 A, B와 또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A에 썼던 내용은 또다시 막 B에 쓰고 C에 쓰고 이따 하면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락을 나눌 때는 여러분이 이 단락에 뭐를 쓰겠다 하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A와 B와 C의 단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죠. A는 내가 뭘 쓰면 되겠고, B에는 뭐를 쓰고, C에는 뭐를 쓰자.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재영이는 나름 첫 번째는 그 라쇼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품을 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요약을 하고 있네요.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인집에서 쫓겨난 하인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시체의 머리카락을 뻗고 있는 노파를 발견하고 도둑이 될 결심을 굳힌다. 하인 노파를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노파의 옷을 벗겨 도망친다라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이미 요약에는 여러분, 요약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요약이 아니라 나의 요약을 한다면 이미 나의 그 작품에 대한 읽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재영이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노파로부터 한 수 배웠다. 그렇죠? 큰 소리 치고 노파에게 으름장을 놓고 너 뭐 하는 거냐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 수 배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만약 내가 하인과 같은 처지에 노파의 악행과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처지란, 만약 내가 하인과 같은 처지에다가 노파의 악행과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같은 처지라면 노파의 악행과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
나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지만 악행은 나쁘기 때문에 노파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하인처럼 그 말을 수긍하고 노파의 옷을 빼서 악행을 저지를 것인가? 양심이 있다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맞는 행실이지만 혼또는 코코로라고 하는 게 우리 양심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작가들은 뭔가 낯설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양심이라고 딱 쓰면 우리가 알 것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건 뭔 얘기지? 라고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 말 자체가 환기하는 그것,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그 말들을 쓰기를 싫어하고 뭔가 낯선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지를 읽어보면서 아 그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흔드는 그런 기능이 작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에도 양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혼 또는 코코로라는 말을 썼는데 양심이 있다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맞는 행실이지만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라는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당한 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선과 악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 이 부분은 나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우리가 당연히 소설을 읽으면 이런 거 생각하죠. 소설을 정말 어떤 하나의 흥미 본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품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른 읽기입니다. 그래서 재영이도 그러나 갈등하면서 끝냈어요. 다만 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선과 악은 무기력하다. 즉 어떤 그 현실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생각하는 힘은 거기서 이렇게 사고를 정지시키면 안 돼요. 중단하지만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영이가 이렇게 감상을 쓰면서 나름 단락을 나눠가면서 첫 번째는 이 작품에 대한 종래의 평가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종래 이 작품 어떻게 읽어왔느냐라고 하는 거, 종래의 그 용이하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보고 끝까지 생각해보고 감상을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다음부터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지도 않은 어떤 요청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끝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힘을 기릅시다. 자, 그러면은 43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라쇼몽 세 번째 파트 하게 되면 라쇼몽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수업을 5월대에서 듣습니다만 우리 학교 1학기 내내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을 한다라는 쪽으로 공고가 나왔죠. 선생님들이 각각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공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진도를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기말에 한번 시험을 보는 것은 너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이따가 좀 운동도 하면 선생님 조금 전에 여기 연구실에서 열심히 막 옷 갈아입고 운동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앉았더니 허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몸도 좀 움직이시면서勉強 頑張ってくださ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